지금 당신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마주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당신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가? 그 사람과 마주칠 때는 언제 또 험한 말을 들을지 몰라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 사람은 자신은 항상 맞고 당신이 항상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들 중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을 핥히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들은 직장 상사나 동료, 동창생, 건너서 아는 지인, 때로는 오랜 친구나 가족의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의 존재와 언행으로 인해 내 자신감은 상실하고 자존감마저 바닥을 친다. 어느덧 모든 좋지 않은 상황과 결과들이 내 탓인 것만 같다. 내 스스로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감은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이 모든 것들을 내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정작 자신 주위에 맴돌던 나를 부지불식간에 고통 속에 밀어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 탓이 결코 아니다. 당신은 이제 좋은 인연을 맺을 안목을 키워야 하고 내 주위에 맴돌던 좋지 않은 인연을 알아차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을 배워야 할 것이다.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의 저자는 이 시대 최고의 정신적 스승이라 불리는 스티브 레더이다. 그는 오랜 시간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며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깨달았고 이 책을 통해 정리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질문을 상기할 수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한 여러 현인들의 지혜로운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고통받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들려주려고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삶에서 누군가를 끊어내야 했던 경험, 그리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자. 누군가와 관계를 끊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들은 나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그리고 오랜 시간 타인의 불안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면서 깨달은 어떤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나는 지금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매우 드물고 극단적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에 독이 된다. 그 진리는 우리가 용기 있게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했고 감사했으며 존경심을 표현해 주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거짓말을 했고 부당하게 비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굴기도 했다. 나이가 들수록 불친절한 사람들을 참고 견딜 의지가 사라진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 능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내가 더 빨리 배웠으면 좋았을 관계에 대한 진리이다. 나는 인연을 끊거나 인연을 보내주거나 좋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난 경험을 기꺼이 이야기해 준 사람들을 찾았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워야만 한다. 그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의 존재의식에 유해하거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인생에서 끊어내야 했다. 당신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는 열쇠는 당신이 그들에게서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들은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단지 당신에게 이롭지 않을 뿐이다. 가끔 당신 자신과 상대방에게 선물이 되는 작별이 있다. 사람들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잠시 혹은 평생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때때로 헤어짐이 필요하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때가 바로 작별의 시간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인연을 끊어야 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만났고 자라면서 서로 변했다. 관계를 끝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해야 하거나 잘못되기를 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편안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내주어라. 물론 관계를 끊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말도 덧붙이려고 한다. 친구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흔히 하는 조용히 멀어지는 방식이 아닌 직접적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방식을 선택했었다. 그 관계에 해롭고 위험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보호벽을 부수려고 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적대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설령 그것이 좋은 목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시도는 성공하기 힘들다. 남편을 나의 인생에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를 사랑했다. 그 이별이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그가 곁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관이 더 이상 맞지 않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든 선택을 했다. 나의 딸 역시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는 누군가와 작별할 시간이라고 느낄 때마다 서로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화나거나 언짢은 일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당신의 신념, 가치관, 그리고 존재의식이 분명해진 결과이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좋은 감정, 건강함, 긍정의 감정, 신뢰감, 혹은 인정받는다는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변화가 없을 때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나는 이 말을 자주 인용한다.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배신하라. 나와 사업적으로 얽혀있는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만들었다. 나는 너무 크게 상처받았지만 우리의 오랜 관계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정당화하며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우리의 우정이 건강하지 않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은 남편이었다. 나는 그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숨이 제대로 쉬어졌고 몸의 긴장이 풀렸으며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한다. 언제나 정직하게 살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인연을 끊어야 했던 친구가 있었다. 내가 아이들을 갖기 전 조금 더 어렸을 때의 일이다. 이 친구와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는 우리 가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솔직히 말해 내 삶에서 그들을 잃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나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불균형적이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만 이 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이다. 때때로 건강하지 않고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해도 된다는 말도 전하고 싶다. 물론 나도 어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만 했던 적이 있다. 슬프게도 그들 중에는 가족도 있다. 그런 경험으로부터 내가 배운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도 있으며 그런 관계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사실이다.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나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관계는 가끔 그런 식으로 끝나기도 한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그 관계를 그만두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한때 사랑했지만 사이가 멀어진 사람에게 악담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다행히도 우리는 무언가 실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으로 같은 유형의 사람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때로는 삶에서 우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좋다. 원한을 품지 말라. 지나간 일은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람이 왜 중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라. 내가 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와 어떤 관계의 사람이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사람은 많다.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앗아가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둘 필요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진리를 말해주고 싶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한번 넘어버리면 절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도록 망가지는 선이 있다. 신체적 학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누군가의 비밀을 타인에게 말함으로써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우리에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우리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행위. 항상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는 않는 행동. 이유 없이 잠수 타는 것, 험담하는 것. 당신의 선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느 시점에 가까운 누군가가 그 선을 넘으려 한다면 당신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당신의 간접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내 자신을 위해
삶에서 누군가를 끊어내야 했던 경험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교활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악한 인간만 분리해서 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은 모든 인간의 심장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종교는 천국과 지옥의 측면에서 선과 악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결국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 하나로 분류된다. 둘 다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천국 혹은 지옥은 우리 혹은 그들, 그리고 위 혹은 아래의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사람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인 것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뛰어들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이것이다. 연민은 당신과 다른 사람이 하나라는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며, 다름을 경험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삶은 하나의 삶이고 모든 의식은 하나의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도울 때야말로 우리라는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혼자 두려움에 떨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지, 누가 끼니를 챙겨주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안아주고 차를 태워주고 웃음을 주었는지 알게 된다. 우리가 연민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연민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선의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선의를 알게 된다. 생물학의 제1법칙은 자기방어다. 정신의 제1법칙은 연민이다. 그렇다. 이 둘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은 연민이다. 연민은 선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아래의 답변들 속에서 그를 관통하는 연민의 힘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행복 역시 나의 것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동시다발적인 생각을 갖는 일이다. 할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아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누군가를 결정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 타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더 높은 조건은 무엇일까? 당신의 아이가 누렸으면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다른 아이 역시 누리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저절로 느끼게 된다.
난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 그는 든든하고 친절하며 강하고 배려 깊다. 누가 돈이 많은지 혹은 누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옳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좋은 사람은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강한 공감 능력과 관심, 그리고 상황이 주어질 때 행동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사람이란 적어도 자신이 대우받기 원하는 만큼 타인을 대우한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돌려준다. 지역 사회나 비영리 단체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무엇이든 보답한다. 사람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해지도록 돕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할지도 모르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정직하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다른 거짓말은 그렇지 않다. 누군가의, 특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문내거나 그들을 험담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정직, 진실성, 너그러움, 마음챙김이라고 생각한다. 적절할 때 타인을 우선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그들의 곁에 있어주면서도 스스로를 챙길 줄 아는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베풀고 용서하며 스스로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고난은 좋은 경험이다. 이것은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마치 바다의 고요함이나 거침과 같이 지구의 중력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해준다. 지금 당신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마주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당신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가? 그 사람과 마주칠 때는 언제 또 험한 말을 들을지 몰라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 사람은 자신은 항상 맞고 당신이 항상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들 중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을 핥히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들은 직장 상사나 동료, 동창생, 건너서 아는 지인, 때로는 오랜 친구나 가족의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의 존재와 언행으로 인해 내 자신감은 상실하고 자존감마저 바닥을 친다. 어느덧 모든 좋지 않은 상황과 결과들이 내 탓인 것만 같다. 내 스스로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감은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이 모든 것들을 내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정작 자신 주위에 맴돌던 나를 부지불식간에 고통 속에 밀어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 탓이 결코 아니다. 당신은 이제 좋은 인연을 맺을 안목을 키워야 하고 내 주위에 맴돌던 좋지 않은 인연을 알아차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을 배워야 할 것이다.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의 저자는 이 시대 최고의 정신적 스승이라 불리는 스티브 레더이다. 그는 오랜 시간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며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깨달았고 이 책을 통해 정리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질문을 상기할 수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한 여러 현인들의 지혜로운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고통받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들려주려고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삶에서 누군가를 끊어내야 했던 경험, 그리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자. 누군가와 관계를 끊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들은 나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그리고 오랜 시간 타인의 불안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면서 깨달은 어떤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나는 지금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매우 드물고 극단적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에 독이 된다. 그 진리는 우리가 용기 있게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했고 감사했으며 존경심을 표현해 주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거짓말을 했고 부당하게 비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굴기도 했다. 나이가 들수록 불친절한 사람들을 참고 견딜 의지가 사라진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 능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내가 더 빨리 배웠으면 좋았을 관계에 대한 진리이다. 나는 인연을 끊거나 인연을 보내주거나 좋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난 경험을 기꺼이 이야기해 준 사람들을 찾았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워야만 한다. 그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의 존재의식에 유해하거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인생에서 끊어내야 했다. 당신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는 열쇠는 당신이 그들에게서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들은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단지 당신에게 이롭지 않을 뿐이다. 가끔 당신 자신과 상대방에게 선물이 되는 작별이 있다. 사람들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잠시 혹은 평생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때때로 헤어짐이 필요하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때가 바로 작별의 시간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인연을 끊어야 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만났고 자라면서 서로 변했다. 관계를 끝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해야 하거나 잘못되기를 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편안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내주어라. 물론 관계를 끊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말도 덧붙이려고 한다. 친구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흔히 하는 조용히 멀어지는 방식이 아닌 직접적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방식을 선택했었다.
그 관계에 해롭고 위험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보호벽을 부수려고 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적대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설령 그것이 좋은 목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시도는 성공하기 힘들다. 남편을 나의 인생에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를 사랑했다. 그 이별이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그가 곁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관이 더 이상 맞지 않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든 선택을 했다. 나의 딸 역시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는 누군가와 작별할 시간이라고 느낄 때마다 서로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화나거나 언짢은 일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당신의 신념, 가치관, 그리고 존재의식이 분명해진 결과이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좋은 감정, 건강함, 긍정의 감정, 신뢰감, 혹은 인정받는다는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변화가 없을 때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나는 이 말을 자주 인용한다.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배신하라. 나와 사업적으로 얽혀 있는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만들었다. 나는 너무 크게 상처받았지만 우리의 오랜 관계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정당화하며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우리의 우정이 건강하지 않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은 남편이었다. 나는 그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숨이 제대로 쉬어졌고 몸의 긴장이 풀렸으며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한다. 언제나 정직하게 살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인연을 끊어야 했던 친구가 있었다. 내가 아이들을 갖기 전 조금 더 어렸을 때의 일이다. 이 친구와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는 우리 가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솔직히 말해 내 삶에서 그들을 잃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나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불균형적이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만 이 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이다. 때때로 건강하지 않고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해도 된다는 말도 전하고 싶다. 물론 나도 어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만 했던 적이 있다. 슬프게도 그들 중에는 가족도 있다. 그런 경험으로부터 내가 배운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도 있으며 그런 관계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사실이다.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나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관계는 가끔 그런 식으로 끝나기도 한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그 관계를 그만두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한때 사랑했지만 사이가 멀어진 사람에게 악담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다행히도 우리는 무언가 실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으로 같은 유형의 사람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때로는 삶에서 우리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좋다. 원한을 품지 말라. 지나간 일은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람이 왜 중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라. 내가 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와 어떤 관계의 사람이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사람은 많다.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앗아가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둘 필요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진리를 말해주고 싶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한번 넘어버리면 절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도록 망가지는 선이 있다. 신체적 학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누군가의 비밀을 타인에게 말함으로써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우리에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우리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행위. 항상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는 않는 행동. 이유 없이 잠수 타는 것, 험담하는 것. 당신의 선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느 시점에 가까운 누군가가 그 선을 넘으려 한다면 당신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당신의 간접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내 자신을 위해 삶에서 누군가를 끊어내야 했던 경험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교활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악한 인간만 분리해서 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은 모든 인간의 심장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종교는 천국과 지옥의 측면에서 선과 악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결국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 하나로 분류된다. 둘 다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천국 혹은 지옥은 우리 혹은 그들, 그리고 위 혹은 아래의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사람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인 것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뛰어들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이것이다. 연민은 당신과 다른 사람이 하나라는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며 다름을 경험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삶은 하나의 삶이고 모든 의식은 하나의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도울 때야말로 우리라는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혼자 두려움에 떨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지, 누가 끼니를 챙겨주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안아주고 차를 태워주고 웃음을 주었는지 알게 된다. 우리가 연민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연민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선의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선의를 알게 된다. 생물학의 제1법칙은 자기방어다. 정신의 제1법칙은 연민이다. 그렇다. 이 둘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은 연민이다. 연민은 선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아래의 답변들 속에서 그를 관통하는 연민의 힘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행복 역시 나의 것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동시다발적인 생각을 갖는 일이다. 할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아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누군가를 결정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 타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더 높은 조건은 무엇일까? 당신의 아이가 누렸으면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다른 아이 역시 누리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저절로 느끼게 된다. 난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 그는 든든하고 친절하며 강하고 배려 깊다. 누가 돈이 많은지 혹은 누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옳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좋은 사람은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강한 공감 능력과 관심, 그리고 상황이 주어질 때 행동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사람이란 적어도 자신이 대우받기 원하는 만큼 타인을 대우한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돌려준다. 지역 사회나 비영리 단체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무엇이든 보답한다. 사람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해지도록 돕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할지도 모르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정직하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다른 거짓말은 그렇지 않다. 누군가의, 특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문내거나 그들을 험담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정직, 진실성, 너그러움, 마음챙김이라고 생각한다. 적절할 때 타인을 우선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그들의 곁에 있어주면서도 스스로를 챙길 줄 아는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베풀고 용서하며 스스로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고난은 좋은 경험이다.
이것은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마치 바다의 고요함이나 거침과 같이 지구의 중력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해준다.